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매번 다르게 공격하되 마지막 공격 방식을 기억하는 겁니다. 전 시간에 풀었던 문제랑 겹쳐요. 하지만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마지막 공격 방식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먼저 필요한 것부터 전사 클래스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전사 객체 만들었고 얘한테 공격과 재공격 메서드를 실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메서드는 두 개예요. 이렇게 일단 필요한 거는 다 있어가지고 문법적인 오류는 없습니다. 근데 재공격 메서드에는 매개 변수가 필요 없죠. 인자가 없으니까. 근데 공격 메서드는 어때요? 매개 변수 필요하죠? 인자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사 공격 실행하고 재공격할 당시에 마지막으로 공격했던 방식이 브라이언이 칼로 공격한 거니까 재공격할 당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공격해야 되죠. 기억하고 있어야 돼서. 필요한 인자부터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매개 변수에 인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매개 변수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 무기, 매개 변수 이름 알맞게 맡겨주고 바꿔주고. 그러면 이제 출력을 할 때 누구가 뭐로 공격한다 라고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는 뭐예요? 재공격이죠. 재공격은 인자가 없으니까 누가 공격하고 뭐로 어떻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공격 메서드는 매개 변수 안에 외부에서 누가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받아옵니다. 근데 재공격은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객체가 있고요. 연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결된 객체 안에는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공격이고 하나는 재공격입니다.
어떻게 해야 재공격할 때 공격할 때 썼던 마지막으로 공격할 때 사용했던 방식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 힌트는 문제에 나와 있듯이 기억입니다. 이 기억하는 방식을 코드로 어떻게 반영할지. 왜냐면 지금 재공격이라는 거는 기억을 못 하잖아요. 기억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공격할 당시에 매개 변수로 들어간 외부에 공격하는 사람이랑 공격 방식이 어떻게 해야 기억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공격 버튼 누를 때 여기로 들어가는 정보가 뭐예요? 이름이랑 무기잖아요. 이름이랑 무기에 대한 정보가 공격 메서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져다 사용하는데 이 내용을 기억하는 방법은 뭐가 될까요? 자, 우선은 생각해 보시고요. 재공격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똑같이 재공격할 때 마지막 이 자리에도 이름과 무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재공격 메서드 안쪽에 출력문에서 사용할 이름과 무기가 뭔지 알 수 없잖아요. 뭐 알 수 없으니까 만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 값은 뭐로 채워야 될지. 뭐 예를 들어서 김치 총으로 공격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실행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마지막 공격 방식을 기억하는 건 아니죠. 문제없이 실행 자체는 돼요. 하지만 재공격을 실행할 때마다 이 김씨가 총으로 공격한다 이것밖에 안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름과 무기에 여기에 들어갔던 내용이 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이 방법은 아니죠. 왜냐면 얘네들은 지역 변수잖아요. 재공격 메서드가 끝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면 밖에서 받아온 정보를 어딘가에다 따로 저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어딘가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이 메서드 내부일까요?
메서드 내부라고 해도 공간도 다르죠. 서로 스코프가 다르기 때문에 제공격에서 이 공격 메서드 안쪽에서 만들어진 얘네들을 담은 변수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메서드 외부죠. 외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에다가 메서드 외부에다가 마지막 공격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라고 쓴다면 마지막 무기로 이 두 개 공간에다가 이름과 무기를 저장하면은 나중에 다른 메서드에서 접근할 수 있죠. 공간은 마련됐지만 저장은 안 하고 있어요. 저장하면 되죠. 디스점 마지막 공격자에다가 이름을 저장하고 이 이름은 외부에서 받아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무기에다가 무기를 저장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이 안에 변수가 생겼죠. 이렇게 얘가 마지막 공격자, 마지막 무기 각각 변수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공격 실행할 때 이런 정보가 들어와서 여기에 이름, 무기가 저장된 다음에 객체 내부의 리모컨 재공격 실행할 때 객체 내부의 리모컨 디스를 통해서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죠. 불러오면 되는 겁니다. 뭐 중간에 과정을 하나 더 넣는다면은 뭐 헷갈리니까 처음엔 디스점 어쩌고 쓸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객체 내부의 변수, 그러니까 필드에 저장된 거 디스로 접근해서 빼오는 겁니다. 그러면 실행했을 때 처음에 브라이언이 칼로 공격한 거 재공격 실행할 때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격할 때 필립 창 얘가 공격한 게 이 뒤에는 재공격 실행 안 됐으니까 여기서 필립과 창이 이쪽으로 들어갔지만 그 다음에 바로 공격을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크랑 지팡이가 객체 내부의 변수에 들어있던 값을 바로 덮어쓰기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뒤로는 쭉 재공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면 재공격을 실행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재공격이 이 디스한테 접근합니다.
이름과 무기에 접근을 해서 다시 이 안쪽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안 쓰고 바로 디스점 마지막 공격자 써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에 대해서 개념을 좀 확실하게 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다음 문제. 이 코드가 실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설계도가 서로 다른 설계도가 3개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객체 생성하는 거 가능해졌고, 그런 다음에 각각의 TV 객체 안에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TV 클래스 안에도 켜기 끄기가 있을 거니까 각각의 고유의 기능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법적인 오류는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메서드 실행할 때 이 안쪽에 출력문의 내용이 나오도록 추가해주면 되고요. 번거로우니까 다시 AR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랬을 때 문제없이 실행 잘 되고요. 그림으로 표현해보자면 이래요. 객체가 3개 있어요. 근데 그 객체는 TV 3개, 얘가 샤오미, 얘가 선, 얘가 LG. 이 안에 객체가 각각 있는데, 이제 객체가 아니죠. 변수에 연결되어 있는데, 너무 크게 그렸나?
네, 변수예요. 음. 네, 이렇게 연결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 안에는 각각 버튼이 3개씩 있습니다. 버튼이 3개씩 있어요. 근데 이 버튼 중에 보시면은 켜기, 끄기, 뭐 VR이었나? VR? LG는 게임 모드? 어, 이런 식으로 고유의 기능이 하나씩 있죠? 서로 다르게. 음.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을 보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는 게 다음 문제. 한 개로 컨트롤해야 하는 상황이랑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연결되는 문제인데,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켜기, 끄기가 이 기능들이 계속 중복되잖아요? TV별로. 그러니까 TV라면은 의뢰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기능들. 전원 켜기, 끄기, 아니면 뭐 채널 돌리기, 음량 조절하기, 이런 것들은 TV라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능이죠. 리모컨이.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리모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보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리모컨이죠. 어. 여기 안에는 이제 켜기, 끄기 이런 기능이 있어야 돼요. 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각각의 TV를 끄고 켜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네 리모컨이 각각 따로따로 켜고 끄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 이용해도 모든 브랜드의 TV를 켜고 끌 수 있게. 음. 다음 문제를 한번 보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읽어보시면 상황이 부여되어 있죠? TV에 특별한 기능, 그러니까 이런 거 VR, AR, 게임 모드 이런 거 거의 안 쓰고 그냥 켜고 끄기만 한대요. 근데 리모컨은 3개가 있고 만약에 이 DVD 방이 확장돼서 TV가 서로 다른 브랜드 100개가 생겼다고 한다면 TV가 서로 다른 브랜드인데 100개가 돼 있다고 한다면 삼성 TV 리모컨 가지고 다른 브랜드의 TV는 조작이 안 된다고 할 때 리모컨을 TV 개수만큼 가지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막상 쓰는 기능은 켜기 끄기만 하는데 리모컨이 굳이 100개까지 있을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모든 TV별로 켜기랑 끄기, 어떤 TV가 와도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리모컨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만 있으면 어떤 브랜드가 됐든 켜고 끄는 게 가능하니까. 뭐 물론 이제 여기 기능의 개수는 상관없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 리모컨 있죠? 이 리모컨으로 이 세 개 브랜드의 리모컨 묶을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하위 개념이니까 이게 상위 개념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샤오미 TV를 켜고 끄고, LG TV 켜고 끄고, 삼성 TV 켜고 끄는 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구체적이죠. 근데 어떤 TV가 됐든 켜고 끄는 거는 더 포괄적이죠. 상위 개념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거냐면 그 지난 시간에 무기 중에서 칼과 활 이거를 동시에 묶을 수 있는 상위 개념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 공통된 속성인 상위 개념이 무기라는 걸 도출했을 때 얘가 부모 클래스였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 클래스 무기에 상속을 받은 칼과 활 클래스가 무기처럼 보일 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얘네도 그냥 리모컨에 뭐 아니면 그냥 TV에 상속을 받게 된다면 켜기랑 끄기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 부모 클래스인 TV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물려줬을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안에서 오버라이딩 하면 되죠. LG TV 켜집니다, 꺼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아서 자식 클래스가 커스터마이징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표준 TV라고 부를 거예요. 표준 TV. 표준 TV 클래스. 일단은 표준 TV라는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은 표준 TV 리모컨 만들어져 있고, 표준 TV라는 표준 TV 객체랑 연결될 변수에 샤오미 TV 객체, 삼성 TV, LG TV 객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뭐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빨간 줄 떠 있죠? 타입이 다르죠? 얘한테는 표준 TV 객체만 연결할 수 있는데 샤오미 TV 객체를 연결하고 있으니까 타입이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상속을 안 해줬으니까. 상속을 해주면 해결되는 문제죠. 연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켜기랑 끄기 메서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이유는?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표준 TV에 상속을 받았는데 표준 TV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표준만 쓸게요. 표준만.
표준이라고 했을 때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샤오미 안에는 켜기, 끄기, VR 이런 게 있고, 삼성 안에는 켜기, 끄기, AR 있고, LG TV 안에는 똑같이 게임 모드까지, 이 세 개가 표준 TV 타입의 변수랑 연결하고 있죠. 그렇다는 건 얘랑 연결될 다시 얘랑 연결될 표준 TV 객체처럼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표준 TV의 리모컨이랑 샤오미 TV, 삼성 TV, LG TV의 리모컨이 각각 연결할 때 얘처럼 보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건 표준 TV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버려야 한다는 뜻이고요. 근데 표준 TV 안에 켜기랑 끄기가 있으면 버려도 되는 건 고유의 기능이잖아요. 켜기 끄기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죠. 그래서 표준 TV 안에다가 켜기 끄기만 만들어주면은 얘네들이 이제 연결되고 나서 켜고 끄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버튼에 있는 리모컨에 있는 버튼 내용을 잃어버릴 상황이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오버라이딩 하고 있는데 실행하면 어때요? 각각의 TV가 표준 리모컨으로 켜고 끄고가 가능하죠? 그렇다는 건 부모 클래스 안에 켜기 끄기 메서드는 버튼 유지용이라는 거죠. 자식 클래스가 켜고 끄고를 할 수 있기 위한 명분? 왜냐면 부모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오버라이딩 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에 이 표준 TV가 LG TV 타입의 타입이라고 안 하고 LG TV 객체랑 연결될 변수한테 리모컨을 주고 있습니다. 표준 TV처럼 생긴 리모컨을 이 앞에다가 이 LG TV라고 형변환을 한 거예요. 이거를 지워주면 어떻게 되냐? 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표준 TV에는 삼성 TV 리모컨도 가능하죠? 들어갈 수 있죠? 뭐 샤오미 리모컨 가능하고 LG TV의 리모컨도 가능하죠. 어떤 리모컨이 들어있는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은 이 자바 입장에선 얘가 모호합니다.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거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개발자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건 이거다 라고 언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삼성 TV 그 위에 있나?
B 삼성 TV라고 해볼게요. 얘한테 똑같이 표준 TV를 리모컨을 주려고 하면 뭐라고 하죠?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캐스트 익스프레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형변환에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명시적 이거 한글이 안 되지? 명시적 형변환과 암시적 형변환이 있는데 암시적은 말 그대로 진짜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형 변환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명시적은 여기같이 대놓고 타입을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B 삼성 TV한테 AR 켜기 기능을 실행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그치. 이미 위에서 A 표준 TV는 LG TV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같은 이름의 변수를 사용 불가능한 거죠. 그 표준 TV가 LG로 될 수는 있어도 LG가 삼성으로 되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TV 타입으로 하나 만들어 주면은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초기화가 안 됐으니까 객체 안에 비어있다라고 초기화는 해줘야 되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던 널 상태에서 정확히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가 더 정확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삼성 TV라고 확실하게 말을 해줌으로써 근데 또 널 포인터 익셉션? 삼성 TV 얘가 널이다. 그러면 조금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살짝 좀 굳이 이걸 해줄 필요가 없는데 아니지 해줘야 되죠. 죄송해요. 얘가 지금 어떤 객체랑 연결되어 있든지 얘는 모호한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명시적 형변환과 암시적 형변환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음 문제. 정수 i가 가지고 있는 10을 실수형 타입에다가 넣고 해당 변수의 값을 다시 i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int i라고 선언해놓고 10이라고 되어 있죠. 이 i의 값을 뒤에다 넣고 그러면 뒤에 들어가 있는 거는 10.0으로 바뀌어서 들어가겠죠. 왜냐면 뒤에는 실수만 들어가야 하는데 정수값을 넣어주고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소수점 붙여서 들어간 다음에 10.0이 들어가 있는 걸 다시 정수형 변수 i에다가 넣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i 값과 d 값을
확인해 보면은 10과 10.0이에요. 분명히 넣어준 거는 10인데 10.0으로 자동으로 형변환됐죠? 암시적 형변환의 예시입니다. 내부적으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불가능하죠. 이유는 뭘까요? 이 줄에서 뒤에 값을 변수 i에다 넣고 있는데 뒤에 값은 10.0이잖아요. 그러면 실수가 정수로 바뀌는 과정에서 소수점 데이터가 사라지죠. 값손실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값손실. 그게 위험하니까 자바가 못하게 막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이거 못하게 막는데도 기억해야겠다. 그러면 명시적 형변환 해주면 됩니다. 네가 뭐라고 해도 나는 얘를 정수로 써야겠어. 그런 다음에 정수로 만들어서 정수형 변수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i의 값은 다시 정수로 돌아오죠. 추후에 이제 프로그램이 안 된다고 막았는데 이제 개발자가 강하게 밀고 나왔잖아요. 이거 인트로 쓸 거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발생한 문제는 이거를 작성한 사람에게 있겠죠. 책임의 소지가 이 프로그램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나눠서 볼게요. 문제가 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자동차 리모컨이 페라리 객체를 가리키게 한 후 해당 리모컨이 가리키고 있는 객체를 다시 페라리 리모컨으로 일단 필요한 거는 자동차 객체 있어야 되고 페라리 객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런 객체를 만들기 위해 클래스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자동차 객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객체가 가지고 있는 건 메서드 두 개죠. 페라리 클래스로 만든 페라리 객체는 몇 개일까요? 자동차의 상속을 받았으니까 이것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것까지 해서 총 3개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 2개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자식 클래스의 메서드 개수가 부모 클래스의 것보다 같거나 크다는 거죠.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상속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자동차 리모컨이 페라리 객체를 가리키게 한 후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페라리 객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자동차 리모컨이 페라리 객체를 가리키게 해야 되니까 문제에서 하려는 거는 페라리 객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A 자동차의 자동차 객체 리모컨을 여기에다가 줘야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뭐라고 하는 이유는 자동차가 페라리 객체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야 자동차가 페라리처럼 보일 거니까. 반대로 이제 페라리 리모컨이 자동차 객체를 가리키게 한다면 이때는 문제가 될 게 없죠. 왜냐면 페라리 객체가 자동차 클래스를 상속한 설계도로부터 나왔으니까요. 굳이 여기서는 이거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랑 다르잖아요. 아니, 페라리가 아니라 자동차 다르잖아요. 얘는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비활성화 돼 있는 거고 여기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 활성화가 돼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위험하진 않지만 여기서는 위험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기본 타입의 변수로 놓고 보자면 전 문제 있죠. 정수값을 다시 넣었다가 정수형 변수에다가 실수형 타입의 값을 넣어야 하는데 실수가 정수처럼 보이질 않으니까 정수처럼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반대로 정수는 실수처럼 보이기 위해서 소수점 0만 붙이면 되니까 내부적으로 해결해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자동차가 페라리처럼 보이려면 페라리라고 확실하게 표현해줘야 되고 여기서는 페라리가 자동차처럼 보이기 위해 자동차로부터 상속받은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이해되시죠? 이어서 이 코드가 실행되면 되는데 문제가 사람이 AU-N8이라는 변수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사람 객체가 있고 객체 안에 나이라는 변수 들어있죠? 거기에다가 20살이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뭘까요? 이 앞에 이거 무시하고 이 부분만 보면 뭐예요? 왼팔이라는 변수의 팔객체를 연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팔객체를 만들고 있으니까 팔 클래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팔객체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안 되는 이유는 왼팔이라는 변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팔이 인간의 신체에 붙어 있으니까 이거를 사람의 상속을 받아도 될까요? 사람의 상속을 받아도 될까요? 여기에다가 익스텐즈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A-B 테스트를 해보면 팔은 사람이다. 이거는 성립이 안 되죠. 성립이 안 됩니다. 상속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문맥상 안 맞기 때문에. 사람의 속성으로 가지면 몰라도 사람의 상속은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왼팔이라는 게 사람의 속성으로 있는 건데 이 변수, A 왼팔의 변수의 타입은 뭐여야 할까요? 왼팔 변수의 타입은 어떻게 돼야 될지. 힌트는 이 부분입니다. A 왼팔이라는 변수 안으로 팔객체 리모컨이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 변수를 선언할 때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 객체랑 연결될 변수라고 했죠? 그럼 얘는 팔객체랑 연결될 변수잖아요? 팔 타입인 거예요. 팔 타입. 이해되시나요? 문제 없잖아요? 실행하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람 객체. 사람 객체. 너무 오른쪽이니까. 사람 객체 만들고 나서 리모컨이 생성되고, 얘 안에는 변수가 두 개 있죠? 나이라는 변수랑 A 왼팔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A 사람이라는 변수에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 객체는. 그래서 이 리모컨, A 사람이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눌러서 사람 객체를 원격으로 조종할 때 나이라는 변수에다가 20을 집어넣고 있고 A 왼팔에다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팔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죠. 10영역 어딘가에 팔객체를
혈당 받아야 돼요. 이게 팔객체라고 해보겠습니다. 얘가 8이에요. 그러면 얘도 객체잖아요. 객체니까 리모컨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팔객체 내부에는 아직 어떠한 속성도 없으니까 비어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 팔객체 리모컨이 사람 객체 내부에 왼팔 변수 안에 들어가야 팔객체랑 연결되겠죠? 어, 크기 맞게 그릴게요. 이렇게 요런 객체가 연결되려면 이런 상황이어야 되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코드의 상황이. 그러면 사람이 여기서 어떤 사람의 왼팔의 길이, 팔 길이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려고 해요. 그러면 얘가 사람 객체 내부에 왼팔의 길이를 따로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왼팔이라는 팔객체랑 연결된 곳으로 접근을 해서 팔객체 내부의 변수로 접근을 해야 하는 건지,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변수를 하나 왼팔의 길이라고, 왼팔의 길이? 네, 왼팔의 길이라고 할게요. 왼팔의 길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접근하는 거 1번, 팔객체 내부의 왼팔의 길이, 똑같은 이름의 왼팔의 길이라는 변수 만드는 거 2번. 왼팔의 길이를 저장하는 거는 변수를 따로 만들다기보다는 팔객체 내부에 만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죠. 그러면 이 안에다가 왼팔의 길이라고, 그냥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길이라는 변수가 있어. 얘한테 접근할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 상황이면은 이거예요. 여기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바로 접근은 못하죠. 왜냐면 A 사람이 가지고 있는 리모컨은 사람 객체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A 사람 길이, 이게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에도 없어요. 길이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길이는 팔객체 내부에 있는 변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저장하려면 이 리모컨을 조종해야 되는데, 이 리모컨은 왼팔이라는 변수 안에 있죠. 얘를 눌러야 돼요. 그래야 이 길이라는 변수에 접근을 할 수 있는데, A 왼팔에 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람 객체 리모컨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과정은 이렇게 되죠. A 왼팔에 접근을 해서 이 리모컨이 팔객체 내부에 길이라는 변수에 접근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런 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그러면 리모컨을 총 2번 누르고 있으니까 A 사람이 가진 리모컨 1번 누르고, 그 다음에 A 왼팔이 가진 리모컨 2번 눌러야 되죠. 두 번째. 그거는 이렇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설계도 내부에서 객체랑 연결할 수 있는 변수 선언하는 것도 가능해요. 기본 타입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는 건 여기서 좀 더 가자면 뭐 8의 모세혈관 타입의 모세혈관 변수 객체 A 모세혈관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또 모세혈관이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얘는 정맥, 동맥 이런 정보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A 사람, A 왼팔 안에 모세혈관이 있겠죠. A 모세혈관의 정맥 상태는 이 상태를 저장할 겁니다. 정맥 스테이터스 정맥이라고 해야겠다. 아니, 정맥 상태라고 하죠. 그냥 한글로. 괜춘.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또 이 안에 모세혈관이라는 변수가 있는 거죠. A 모세혈관. 이렇게 A 모세혈관. 얘한테는 또 모세혈관 객체의 리모컨이 들어있는 거고요. 모세혈관 객체. 모세혈관 객체는 이렇게 만들게요. 칸이 부족하니까.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얘는 모세혈관 객체. 이 안에 정맥 상태랑 동맥 상태라는 변수가 들어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크게 어려울 거는 없습니다. 마지막 문제. 실행되도록 문법적인 오류를 다 없애면 되니까 전사 클래스 하나 있어야 되고, 전사 객체 내부에 이런 변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이 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는 정수형이죠. 그 다음에 A무기라는 변수가 있는데 얘의 타입은 뭐로 해야 될까요? 우선 활객체랑 칼객체랑 연결하고 있으니까 각각 활과 칼 클래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활객체랑 칼객체 서로 다른 두 타입에 연결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쉽죠? 이 앞에 A전사 이거 떼놓고 보세요. 그러면 이 두 개 서로 다른 객체에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떠오르죠? 두 객체의 상위 개념
무기 타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의 상속을 주게 되면은 문제없이 둘 다 같은 변수에 연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건 A 무기의 타입은 무기 타입으로 선언하면 되고, 무기 객체로 무기 클래스로 만들어진 무기 객체랑 연결될 거니까 무기 클래스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그래도 안 되는 이유는 활과 칼이 무기로 형변환이 안 되기 때문이죠. 되려면 무기의 상속을 받게만 해주면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작업들이 전에는 클래스 내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그 이루어지는 작업이 전사 객체, 어떤 객체의 내부에서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까지.